지금부터 저희 공동재개발사 주민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게 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재개발사업자 강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주민 간담회를 공동 인근에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공동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운동하고 멀지만 저희 공사 대강당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간담회는 특별하게 저희가 행정 절차라든지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랑 같이 진행했던 사전기획 그 사전기획안이 만료가 돼서 그 사전기획안에 대해서 주민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서 추후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입안제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된 그런 자리입니다. 사전기획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정비계획 그 수립 절차는 없었던 내용이고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처음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동재개발 사업은 작년 3월에 이제 저희가 후보지가 선정이 됐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준비위원회까지 구성이 됐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사전계획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계획을 하게 된 배경은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계획 지정을 하려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거쳐야 돼요. 도시계획 심의 자체가 좀 어려웠고 통상 2년, 짧으면 2년 또는 길게는 5년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특히 서울시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신속하게 하자, 특히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계획 심의를 좀 짧게 가자, 그래서 기간을 단축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전에 사전계획을 해서 정비계획안을 미리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갔을 때 좀 더 신속하게 정비계획 지정을 하자,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고 사전계획안을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전계획관을 모시고 사전계획을 추진했고 또 서울시에서 구성된 사전계획 자문단의 자문도 거쳐서 올 6월에 사전계획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가 이제 행정 절차이긴 한데요.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절차상에는 구청이 주관하는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6월 말부터 저희가 이제 줄기차게 인간구청에 주민설명 개최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기 계신 주민분들 다 아시다시피 공작구청에서 좀 나름 협조가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개최가 늦어지게 됐고 오늘 이 자리는 주민설명회를 추후에 공작구청에서 개최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저희가 사전계획안을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저희가 좀 필요로 한 부분이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해주지 않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동의율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부계획 위반이든지 또는 저희 공공사업 시행자 지정이든지 그래서 이런 사전계획안을 보시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자기 의사결정하는데 또는 주변에 혹시 아직 긴가민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아직 결정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사전계획이 잘 마무리가 됐고 추후에 이게 우리의 재산상에 이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조금 더 저희가 동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간담회는 이제 저희가 절차상 현재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사전계획 예를 들면 용적률, 건폐율 또는 밀도, 건축계획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하는 협력사 대표님께서 사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 여쭤보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시간상 제약도 있고 너무 많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고 인원수는 제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고 나서 궁금한데 내가 지금대로 못했다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개별 면담이라고 잡아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단상에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늘 물어보지 못했던 이런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면담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한번 여쭤보고 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민관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중간중간에라도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간담회 정식 절차, 정식 순위 위원장님 인사 말씀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위원장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본동 공공 재개발을 끝까지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아파트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늘은 만물에 소명을 부여합니다. 봄에는 탄생하고 여름에는 성장하며 가을에는 결실을 냈습니다. 겨울에는 쉬라고 있는 것인지. 본동의 소명은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 진입했습니다. 저의 소명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사전기획안에 대해서 저희 협력업체이신 미래이엔디의 장호순 대표님께서 사전기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비계획 수립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이엔디 장호순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전 기획안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먼저 앞서서 전체적인 개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전 기획과 SH가 참여해서 4월달에 초안이 마련됐고요. 그 이후에 서울 자문단을 통해서 장례를 추진을 받았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간담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지금 우상 대표님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게 되고요.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종안이 마련되면 올 하반기 안에 정비 기반 제안을 정착구청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대상 상반기 중에 그 정부적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대상지 개혁 그리고 추진 경위, 사전 계획전 상호 계획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개혁입니다. 대상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본동 47번지 일대 면적은 51,69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사업 방식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대수는 1,04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 개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호선 노들역 역세권에 해당되고요. 그 주변도로는
그 흑석 재정 촉진지구와 동쪽으로는 그 원동 그 도시재생 구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현재 지구단위 계획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좀 더 클로즈업해서 대상지 주변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노들역 3번 출구와 연접이 돼 있어서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 도망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주거지로는 아마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1종, 그 다음에 2종 7층,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 또 그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4개의 용도 지역이 혼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의 그 핸디캡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지형적인 단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심한 단차가 되어 있는데요. 낮은 곳이 이제 15.6제곱미터가 되고요. 높은 곳이 57.2m 정도 돼서 한 41.6m 정도의 단차가 발생돼서 그 주거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그 고부동산과 또 이 영양공 조정공원을 연결하는 이 생태 녹지축이 단절이 되어 있다는 부분과 또 전체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현황 도로들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획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경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년 10월 달에 공모 신청이 돼가지고 작년 3월 달에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주민설명이라든가 준비위원회 구성, 또 10월 달에는 정비계획 수립 명령이 착수가 돼서 실질적으로 1월 달부터 사정기획과 주도하면서 9차례 걸쳐 사전 자문을 받아가면서 계획안을 수립을 했고요. 이 와중에 이제 그 시구, SH, 또 사정기획과 같이 참여하는 워킹 그룹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주민참여단 설명회가 있었고요. 5월, 6월 달에 2차례 걸쳐서 서울시의 사전기획안 자문회의를 거쳐서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전기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현재 용도지역이 되겠고요. 오른쪽 부분이 저희가 사전기획안에서 용도지역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로변에 그 노선상업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일반 주거지역이 일부가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2종 7층 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서 저층 주거지 형태의 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전기획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동배치가 용이하도록 그 선형을 좀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공원으로 편입되는 지역 빼고는 대부분 다 한정 일반적으로 용도적 종상향을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용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기존의 건동 어린이공원과 연계해서 공원을 추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주거 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남쪽 부분에 그 녹지를 한 4,064제곱미터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측 늘 쪽에 붙어있는 그 도로와 남쪽 부분에 기존 현황 부분은 폰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8m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남측에 돌출된 부분은 이제 공공공지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진입구 부분에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보행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십자형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 녹지, 도로, 공공공지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이 전체의 23.9%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는 전체의 76.1%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 기반 시설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가 12,338개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토지로 기부 체납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물로 해서 그 기부 체납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연면적이 한 5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을 그 대지지분과 건축물에 대한 환산 부지로 계산을 하면 223.7제곱미터가 돼서 전체적으로 12,562제곱미터가 실질적으로 기부 체납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민분들께서 부담하는 순수 부담 면적은 이 면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도로라든지 서울시나 부천에서 갖고 있는 기존 그 무공유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상 양도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면적에서 그 기존 특공매지 면적인 9,470을 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께서 부담하시는 부담 면적은 3,092.1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10.7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3종 지역, 2종 지역, 2종 7층 지역이 3종으로 종상향이 되면 서울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요 상향에 따른 의무적으로 기부 참합하는 비율이 10%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를 이제 거의 준수하는 그런 이제 그 다음 면적이라는 걸 표출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전체 구역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 3,092.1제곱미터라는 것이 신부담의 7.8%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계 가이드라인입니다. 건폐율은 59.3%가 되겠고요. 기준용적률은 204.5, 법적 상한용적률은 270.35 되게 되겠습니다. 이 법적 상한용적률은 우리가 여러분들 기부 체납했을 때 받는 용적률에다가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추가로 받는 용적률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이제 법적 상한용적률이 277.3%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1층 부분이 이제 4층이야. 1종 일반 구역이 3층이야. 그다음 3종 일반 구역이 35층이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 계획입니다. 아까 굉장히 계획적으로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단차 부분인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 지방을 새로 만든 부분들이 3개 정도 판이 있는데 20m, 30m, 36m 크게 보면 이제 또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판으로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사로라든가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 계획을 해놨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부분은 테라스하우스 저층 부분을 계획이 있고요. 이 중앙 부분은 탑상형으로 한강 조망이 용이하도록 탑상형으로 주로 35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탑상형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진입 부분에는 지상 레벨에 맞춰서 근린생활시설과 생활에서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출입구는 양령로에서 들어가는 이제 단일한 주차 출입 분명한 주차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그 다음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동측과 남측 부분에 비상 차량 출입구를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 계획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22.4%, 그 다음에 용적률은 276.7%, 층수는 35층, 지상층 35층, 지하 6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1046세대가 되겠고, 주거 평형 타입은 39, 59, 84, 1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2092대로 법정 주차 대수에 한 1.8대, 1.9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대가 한 2대 정도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빨갛게 박스 친 부분이 사전 계획이었는데요. 총 세대수 1046세대 중에서 조합원 분양 455세대가 되고요. 일반 분양 295, 임대주택 296세대. 임대주택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이제 재개발 임대가 128. 법적 상한을 가는 이제 필요한 이제 임대 부분이 82.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위한 부분이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 116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임대주택은 296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1년에 설명회 때 나온 건축 개혁 부분이랑 좀 비교해 보시면 세대수가 줄어든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한 50% 종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대수가 감소한 부분은 오브타입 부분이 대폭 줄고 활사 부분이 크게 늘어난 게 비난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계획입니다. 공동시설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앙 부분에 오픈 스페이스가 연결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병문안, 어린이집, 주민센터 같은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어디서든지 쉽게 단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 면적은 4,150제곱미터에서 서울시 법적 기준에 대해서 3.9배 정도 충분히 확보된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다음 단지 특화 설계입니다. 최상의 어떤 한강 조망권을 확보를 하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이제 메인동에 3층 스카이라운지를 조성을 하고요. 그 전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공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그 스카이 라운지로 가서 한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층 부분에 이런